야, 어차피 공부를 안 할 건데 선택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유아, 안녕하세요. 공부하는 황승의 황승입니다. 네, 이제 고2 여러분들도 기말고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을 텐데요. 이제 정말 이 시기만 지나가면 고3으로서의 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2022학년도 수능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바뀐다라는 거 알고 계신가요? 저도 고등학교 국어를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특히 국어 영역의 변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영상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은 어떠한 점이 바뀌고 그것에 학생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두둥탁. 네, 일단 국어 영역의 가장 큰 변화는 화법, 작문, 문법으로 이루어졌던 기존의 화작문 영역에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분리가 되어서 두 영역 중 한 가지 영역만 선택을 해서 학생들이 시험을 보면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학생들이 가장 많이 가지게 되는 고민은 화작과 언매 중 어떤 것을 골라야 하나요? 라는 질문일 텐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저의 생각을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저는 6대4, 7대3의 비율로 화작을 고르는 학생이 더 많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화작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계속 해왔던 영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많이 있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자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솔직히 얘기해서 국어를 보면은 학생들이 가장 그래도 점수가 잘 나왔던 영역이 화작이었을 겁니다. 화작은 특별히 개념이라는 게 없어요. 뭐 문학작품처럼 뭔가를 사전에 미리 엄청나게 공부를 해야만 잘 풀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지문 읽고 적당히 보기 활용해서 선지 보면은 꽤 많이 풀렸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많은 학생들이 화작이 좀 더 만만할 거야 라고 생각을 할 거예요. 과연 정말 화작을 만만하게 선택해도 될까요? 화법과 작문의 장점은 앞에서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합니다. 그리고 공부를 좀 안 해도 많이 풀릴 겁니다. 그런데 단점은 뭐냐? 사회탐구의 생활과 윤리 영역과 같은 일이 발생할 수 있어요. 자, 사회탐구 영역이 가장 많은 학생들이 고르는 과목이 생활과 윤리였습니다. 그게 왜인 줄 아시나요? 쉬워요. 얼핏 보기에 가장 쉬워요. 생활과 윤리가 도덕과 굉장히 비슷한 성향을 가지고 있어서 특별히 이론을 몰라도 착한 사람의 마인드를 가지고 바라보면은 정답을 찾을 수 있는 문제들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과 윤리의 등급 컷은 거의 항상 50점을 유지해왔어요. 이게 뭘 뜻하는지 아시나요? 한 개라도 틀리면, 그러니까 실수가 용납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화법과 작문도 비슷하게 흘러갈 거예요. 학생들이 좀 이론이나 개념을 몰라도 문제가 풀리고 얼핏 보기엔 만만한 과목이니까 그냥 고를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고른 학생이 굉장히 많아지면은 다 맞춰야 되는 현상이 벌어진다. 한 개라도 틀리는 순간 굉장히 불리해지는 상황이 생길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해요. 그래서 화법과 작문을 고를 학생들은 정답률에 대한 압박감이 굉장히 심하실 겁니다. 다만 공부량이 조금 적다라는 장점은 분명히 존재할 거예요. 언어와 매체는 일단 크게 언어, 문법 영역과 매체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구성이 될 텐데요. 매체가 새로 등장하는 영역이기 때문에 기출문제도 없고 자료도 많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공부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화작으로 갈게요 라고 할 수도 있는데, 평가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2022학년도 수능 예비문항이라고 해서 예시로 출제된 게 있습니다. 거기에 나와 있는 매체 영역을 보면은 기존의 작문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은 느낌을 줍니다. 기존의 작문 영역에서도 신문기사나 인터뷰, TV 뉴스 등과 같은 다양한 매체들을 활용한 문제들이 출제되기도 했거든요. 그거를 그대로 매체라고 포장을 했을 뿐인 것 같더라고요. 매체의 특성을 묻는 문제들이 나오기도 하지만 매체와 관련해서 아주 심도 깊은 이론이나 개념이 있어야 풀 수 있다? 그런 느낌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다만 이제 매체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문법에 대한 두려움이 더 클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정말 장담컨대 문법은 딱 한 번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한 2, 3년은 안 까먹고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고등학교 수능 국어에 출제되는 문법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정말 한 번만 마음 먹고 공부하면은 술술술술 문제를 풀 수 있는데, 문법은 공부해야 돼, 문법은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 너무 어려워, 알아도 문제가 안 풀려,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선입견과 편견이 많은 영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어와 매체는 과탐과 비슷한 현상이 벌어질 겁니다. 과탐 같은 경우에는 1등급 컷이 45점까지도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것처럼 한 개에서 두 개 정도 틀리는 거는 용납이 될 수 있어요. 하지만 공부량이 화작보다 훨씬 많긴 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화작과 언매 모두 각각의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냥 정말 딱 잘라놓고 저한테 화작과 언매 중 어떤 거 고르는 게 나을까요? 라고 얘기하면은 저는 정말 냉정하게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야,
어차피 공부를 안 할 건데 선택하는 게 뭔 의미가 있냐? 아무거나 선택해. 공부 안 할 거잖아. 이렇게 얘기할 것 같은데, 그래도 이제 고3 올라가면 정신 차리고 공부하겠다라는 마인드가 있는 친구들, 본인이 공부를 제대로 할 마음이 있다라고 생각하면 엄매도 나쁘지 않고, 정말 자기가 문법에 자신이 없다 하면 화작을 고르세요. 제가 어느 하나를 고르라고 말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 제가 말하는 게 다 정답은 아니잖아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거라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면 선택의 의미가 없다. 뭔가 선택에 대한 고민을 하실 거면 공부를 하겠다라는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고3 생활, 지금은 공부하겠다라는 마음이 번쩍 들 수 있어도 5월, 6월 되면은 무너지기 쉬워요. 대부분 학생들이 그래요. 어설프게 어느 하나 고르시지 마시고 1년이라는 시간을 두고 봤을 때 나에게 어느 게 더 유리하겠다라는 걸 기준으로 신중한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공부하는 황승. 네, 오늘은 2022학년도 수능 국어 영역의 변화와 관련하여 예비 고3 학생들을 위한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예비 고3 학생들, 아직까지 본인이 수험생이 됐다라는 게 전혀 실감이 안 날 거고, 뭐 이게 어떻게 지나갈지도 전혀 모를 거예요. 그렇지만 고3이라는 현실이 다가온 만큼 빠르게 자각하시고 현명한 1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민이나 질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